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연봉이 1억 원이에요. 와이프도 있습니다. 역시 연봉은 1억 원. 요즘 같은 때 둘이 합쳐서 2억 원이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죠. 사는데 여유가 있으니까 아파트를 사서 세를 놓기로 합니다. 당연히 은행 대출을 받고요. 1년이 지나서 각자 회사에서 보너스를 엄청나게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가 투자도 합니다. 역시 은행 대출도 받고요. 그리고 개발 호재가 있는 땅도 조금 사들여요. 아직 하나 더 남았어요. 친구들에게 투자까지 받아서 무인 카페까지 차립니다. 은행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 또 친구들에게 투자받은 돈 모두 합치면 분명히 큰 돈이었지만 둘이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한다면 대략 10년 만에 갚을 수 있다는 계산이 섰거든요. 처음 2, 3년간은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게 굴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자가 회사에서 잘립니다. 다행히 다른 직장을 잡았지만 연봉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운명의 장난인지 와이프도 회사를 옮겼는데 연봉이 반토막 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창 잘 나갈 때 벌려놓았던 투자들이 갑자기 막대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첩첩산중으로 대출금리는 올랐고요. 가격은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은행에 빚 갚는 날짜는 점점 늦어지게 되고 친구들은 카페에 투자했던 돈 내놓으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 부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파트 딱 하나만 남겨두고 상가, 땅, 카페를 눈물을 머금고 처분했습니다. 그나마 이 아파트까지는 안 팔려고 은행에 또 다른 빚까지 냈어요. 한마디로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해서 투자를 여기저기 많이 벌여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투자 성과는 거의 안 나고 벌어들이던 수입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네? 이러면 레버리지 비율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빚 부담이 늘어나서 자신은 물론 주변에까지 민폐를 끼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례가 완벽하게 적용되는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신세계그룹이에요. 신세계는 최근 5년간 일을 엄청나게 많이 벌여놨습니다. 지마켓 사는데 3조 4천억 원, W컨셉 지분 사는데 2,600억 원,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사는데 4,700억 원, 야구단이죠. SK 와이번스 사는데 1,350억 원, 미국 식품회사 사는데 2,000억 원, 미국 와이너리 인수하는데 3,000억 원.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스타필드 여기저기 짓고 있는데 그 중에 하이라이트는 청라의 지구에 짓고 있는 복합 쇼핑몰입니다. 야구 돔까지 지어요. 여기 짓는데 최소 수천억에서 1조 원까지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무시한 투자 대비 수익은 좀채 나지 않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줄어들기까지 하고 있어요. 기존에 돈을 벌어다 줬던 신세계 유통부문, 이마트 이런 데가 내수경기 침체, 중국과의 갈등으로 수입이 점점 줄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까 그 부부처럼 빚을 추가로 내던지 아니면 보유 자산을 매각해야겠죠? 이마트가 진 빚은 2년 만에 6조 2천억 원에서 11조 2천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성수동 본사까지 매각을 했고요. 2017년 이후 7천억 원 이상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 얘기를 할 거니까 신세계그룹에 투자한 주주 입장에서 살펴보죠. 가뜩이나 신세계그룹의 수익이 줄어듭니다. 주가 또한 낮아지고요. 이런 와중에 빚은 점점 늘어나니까 주가는 더더욱 내려갈 수밖에 없고 빚을 갚기 위해서 주식을 추가로 발행을 하니까 주가는 더더더더더더더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게 악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신세계 주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증여세 이슈로 그 주식 반대 매매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어요. 사실 신세계그룹, 특히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 번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앞으로 유상증자할 확률이 높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사실 없습니다. 이건 핵심 내부자들만 아는 거라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뉴스가 나와야 그제서야 알 수 있어요. 주가는 이미 폭락한 뒤죠. 그러나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막대한 자금을 굴리면서 회사 내부 정보 취득에 유리한 큰손들의 수급을 면밀히 추적하면 유상증자 혹은 회사의 약재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신세계그룹 주식을 사면 안 되는지 수급 분석을 토대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룹의 지주사격인 신세계 수급 분석을 해볼 텐데 주가가 작년 봄에 27만 5천 원이었는데 지금은 18만 원대까지 어마무시하게 내려왔습니다. 파란 선이 신세계 주가고요. 빨간 선이 큰손들의 수급 궤적입니다. 저는 큰손들을 기관, 외국인, 연기금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빨간 선이 꾸준히 올라간다는 건 특정 수급 주체, 여기서는 연기금이 되겠죠. 연기금이 주식을 사들인다는 뜻, 반대로 꾸준히 내려간다는 건 주식을 판다는 뜻입니다. 먼저 기관 수급부터 살펴보죠. 빨간 선이 꾸준히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정점을 찍은 게 언제였냐면 5월 초입니다. 그 이후로 빨간 선은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죠. 기관들이 주식을 내던지니까 신세계 주가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빨간 선이 정점을 찍고 비스듬히 내려오기 시작한 5월 중하순, 요때쯤 신세계 주식을 팔고 나왔어야 된다는 뜻이죠. 다음으로는 연기금 수급인데 여기서는 빨간 선의 정점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여기였죠. 요때를 정점으로 쭉 내려가고 있어요. 이 부분 6월 중순부터 빨간 선이 더 이상 하락을 멈추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따라서 주가도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빨간 선이 정점을 찍고 좀 내려오기 시작한 5월 중하순 정도의 주식을 팔고 나왔어야 됐다는 얘기.
이번에는 외국인인데 빨간 선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다는 것은 주식을 거의 사들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때가 터닝 포인트였는데 2월 중순이었거든요. 이때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고 빠져나온 겁니다. 그 후로 이렇게 반등이 두 번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낮다는 걸 알 수 있죠. 아직 신세계 주식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얘네들 수급을 한꺼번에 비교해 볼게요. 선이 꺾이기 시작한 정점부에 주목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요때쯤이 되겠죠. 5월 초. 보라색 선이 외국인인데 보라색 선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때 2월 달부터 진즉에 빠져나가 버렸어요. 따라서 보라색 선은 현재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정작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연두색 선 기관과 빨간색 연기금인데 누가 봐도 꾸준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투신권, 국내 펀드 매니저들도 5월 초 요때를 기점으로 꾸준히 신세계 주식을 떨궈내고 있습니다. 최근 바닥을 찍고 살짝 올라왔는데 이 정도의 레벨은 요때에 비해서는 간의 기별도 안 가는 수준이죠. 지금까지 한 얘기가 하나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분들은 딱 이 그래프 하나만 보시면 돼요. 저는 주가를 분석할 때 수급을 상당히 중시한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원화해서 살펴본다. 큰손과 바로 개미들. 신세계 주식에 대한 큰손과 개미들의 수급이 적나라하게 엇갈리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나요? 바로 2월 초 중순이었어요. 큰손들은 이미 올해 2월 초반부터 기대를 접었다. 그리고 지금도 전혀 매수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이요. 만약에 큰손들이 신세계 주식을 대거 사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연두색 선의 꼬리가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반면에 개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넙죽 매수했다. 언제부터? 2월 초부터 빨간 선이 쉽게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6월달 이후부터 요 부분부터 빨간 선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요 6월 이전 구간은 뭐 크게 무게를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 부분을 전후로 빨간 선의 궤적이 명확하게 엇갈리고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그리고 저는 개미잖아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따라가야 될 세력은 같은 개미가 아니라 큰 손이다 라고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이 빨간 선, 개미들이 산다고 그대로 따라가시면 안 돼요.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시는 게 돈을 버는 지름길입니다. 수급만 봐도 큰 손들이 신세계 악재를 진즉에 눈치채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연두색 선이 도중에 대뜸 이렇게 크게 올라와졌을 겁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부분은 전혀 포착이 되지 않죠. 올해 6월달 이후 추이만 보더라도 큰 손들은 신세계 악재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마트인데 작년 초 15만원이었던 주가는 지금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기관 수급이 매도로 돌아섰던 건 올해 3월 중순부터입니다. 그때 이후로 빨간 선은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죠. 지금까지도 전혀 매수하고 있지가 않아요. 다음은 외국인인데 올해 5월 중순까지 이때까지는 그럭저럭 매수세를 유지했었어요.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지만 5월 중순 이후 외국인들은 이마트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접어버립니다. 연기금의 수급 또한 너무 드라마틱합니다. 최정점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죠. 이때가 언제였냐면 3월 중순입니다. 이때 이후로 연기금은 꾸준히 이마트 주식을 내다 팔았어요. 큰 손들 중에 이마트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던 거는 빨간 선, 연기금과 연두색 선, 기관이었습니다.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3월 중순 이후 희망을 접기 시작했어요. 기관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투신권 역시 3월 중순부터 꾸준히 이마트 주식을 처분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걸 종합한 그래프가 여기 있습니다. 큰 손들은 올해 3월 중순부터 매도하기 시작했다. 여기요. 특히 5월 첫째 주부터 매도 폭탄을 던지기 시작했다. 얘기인즉슨 유상증자든 실적이든 이마트에 뭔가 심각한 악재가 있었다는 뜻. 반면에 개미들은 이번에도 아무것도 모른 채 넙죽넙죽 받아먹었다. 언제부터? 길게 보자면 3월 중순부터 빨간 선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가까이 보자면 5월 중순. 요때부터 급상승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빨간 선이 고공행진, 전혀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개미들이 이마트 주식을 팔지 않고 막연한 희망으로 버티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추종해야 되는 건 누구? 빨간 선, 개미들 아니죠. 연두색 선, 큰 손들의 수급이고, 요 지점에 주목을 했다면 5월 중순에 아니면 조금 늦게 5월 하순이라도 미리 팔고 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85,000원, 9만원대에서 미리 빠져나올 수 있었다. 다음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 역시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기관의 수급은 4월 초부터 거의 바닥을 기고 있고요. 매수세가 전혀 포착이 되지 않아요. 외국인들은 그냥 올해 초부터 주식을 꾸준히 내다 팔고 있어요. 연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 선이 제대로 상승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세 개선 가운데 그 어느 하나에서라도 반등 신호가 나오지 않았어요. 모조리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프랍 쪽도 예외가 아니에요. 연두색 선이 이때
4월 중순부터 곤두박질 치고 있고요. 이미 답은 나왔죠. 큰손과 개미 수급 구도로 살펴봤더니 두 선의 궤적이 엇갈리기 시작했던 것은 2월 초반이었다. 큰손들은 2월 초부터 매도 폭탄을 던지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도 전혀 매수세가 포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미들은 2월부터 넙죽넙죽 받아먹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혀 매도하고 있지가 않아요. 주가 회복을 기대하면서 버티고는 있는데 물론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다른 계열사에 비해서 비중은 작습니다. 하지만 실적 부진, 유상증자 여파를 고스란히 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제대로 회복될지는 미지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세계 INC인데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3월 초부터 기관은 매도 플레이로 대응하고 있고요. 연기금 역시 5월 중순부터 매도를 때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4월 중순부터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세계 큰손 수급 주체는 우하향 패턴을 보이고 있죠. 결국 큰손 개미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이때 4월을 기점으로 두 개 선의 궤적이 분명히 엇갈리기 시작했다. 큰손들은 4월 초부터 매도 폭탄을 던졌고 개미들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저가인 줄 알고 계속 줍줍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때 연주색선이 최고점을 찍었던 4월 초에 신세계 INC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때 이후로 꾸준하게 연주색선이 내려오네? 그러면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5월 중순이나 하순쯤에 15,000원대에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세계 INC 주가가 반등을 하려면 일단 큰손들이 매수를 해줘야 되고 이 연주색선이 조금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 줘야 됩니다. 또 다른 계열사인 신세계 푸드 주가도 가져와 봤는데 이거는 그냥 주가 그래프만 보여드리고 끝날게요. 굳이 수급 그래프를 보여드리지 않아도 주가가 85,000원대에서 지금 4만원대로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는 큰손들의 매도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만원대 밑으로 내려간 지금도 개미들은 신세계니까 언젠가 버티면은 분명히 5만원, 6만원까지 반등을 할 거야 라고 믿고 있겠지만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최종 정리,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모든 분석 그리고 의견은 7월 7일 기준이라는 점,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신세계 그룹주 아무거나 절대로 매수하지 마세요. 매수하려면 큰손들의 수급이 돌아오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느지막이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큰손들의 수급이 들어오더라도 아까 보여드렸던 연주색선이 조금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더라도 페이크 상승, 즉 공매도 청산,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최소 한 달 이상 기다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개미 입장에서 유상증자를 미리 알기란 불가능해요. 하지만 큰손들의 수급을 면밀히 추적한다면 실마리 정도는 포착할 수 있습니다. 설령 신세계그룹에서 더 이상 유상증자를 하지 않더라도 큰손들의 수급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전혀 상승하지 못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마술사의 시장읽기 후원자 연구에서 신세계그룹주의 중대한 수급 패턴 변화가 나타나면 즉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마술사의 시장읽기 검색해보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세계 그룹주와 더불어서 유상증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종목, 설령 유상증자를 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피하셔야 되는 종목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